사회적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대마초와 관련된 불법 시장이 크지 않다는 건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제일 큰 이제 주장 중 하나는 앞으로 이게 유지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도 마약 사범률이나 대마초와 관련된 마약 사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규제가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대마초 합법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대마초의 불법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얻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에서도 이제 합법화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이 이와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 판매상의 손에서 떼어내는 것이 합법화의 취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진행한다면 불법 판매자의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불법 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대마초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 이후로 대규모 밀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마초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 SNS를 통해서 적게 들어온 이제 범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대마초를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SNS를 규제해야 되는 건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저희는 가능성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선 조금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야동, 이제 그런 성인용 비디오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저도 사실 본 적이 있고 이제 불법이라 하긴 하지만 이제 규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대마초가 이제 인터넷의 규제로 이게 규제가 가능할지는 저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 이해 발언입니다. 반대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불법 대마초로 인한 범죄율 증가와 음지화를 막아 세수집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여전히 불법인 상황입니다. 희귀병 치료를 위한 의료용 대마초의 경우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는 다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호용 대마초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루과이와 캐나다 단 두 나라뿐이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암스테르담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다 불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단 10개의 주만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 북남미와 유럽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정말 반대입니다. 북남미와 유럽 국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불법 대마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대마 합법화 이전까지 청소년의 대마 흡연율이 3%에 달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마가 다수가 애용하는 기호품도 아니며 청소년 대마 흡연율이 거의 0%이고 그 유통조차 미약합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혐오권이 흡연권보다 우선되듯이 사회의 건전성 유지와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마초를 굳이 허용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초로 인한 세수보다 사회적으로 드는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범죄 조직이 대마초를 유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마초가 비교적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마로 큰 재정 수입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단속을 위한 특정이나 담배와 같은 금연교육 그리고 시설 확충 등으로 드는 비용을
비용과 흡연율 증가로 인한 의료 비용, 간접 흡연,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마초가 보편화되었을 때 위해성과 중독성이 유사한 담배를 예로 들자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에 따르면 1998년 연간 흡연으로 인한 총 사회경제적 소실이 약 2조 8,475억 원이었으며 흡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또한 3,400억 원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남성 흡연율도 만만치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마초라는 새로운 기호식품이 유입되는 것은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성 3회 최종 발언이겠습니다. 네,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논거는 첫째, 법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선택권보다 국가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였고, 저희는 다시 개인의 판단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초 불법 시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초 합법화에 저희는 찬성하였습니다. 상대층에서는 범죄의 양이 늘어난다고 이를 반박하였는데, 저희 측 입장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볼 때 대마초로 인해서 범죄의 양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마초 합법화는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 측은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미국의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미국의 예시를 오히려 볼 때 미국은 합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 증가가 더 늘었고, 우리도 지금 불법 조직으로 인해 마약이 적발되는 건 적지만 합법화되면 그것이 양수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나 세수 증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유해성에 대해서는 저희 찬성 측에서는 유해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도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막연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마초를 더 한다고 해서 유해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가 통합적으로 이론들을 모아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가장 최근 올해 6월에 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더 타당하게 주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대마초 복원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식으로 합법화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였는데, 정책이란 것은 실시할 때 현재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한 문제도 모두 고려하여서 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현재 문제만 고려한다면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미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큰 국가적 손실을 얻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이번 토론에서 저희 측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마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마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상당히 과장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국민 정서도 이처럼 부정적 편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지, 잘못된 인식을 덮어두고 그저 금지하고 피하기만 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헤즐릿이라는 영국의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다. 여러분들의 대마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찬성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반대 3회 최종 발언입니다. 네, 대마초 전면 합법화 반대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초는 여전히 대다수의 국가와 대다수의 지역에서 불법입니다. 아시죠? 술과 담배에 비해 대마초가 유독 큰 위해성,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니지만,
술과 담배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에 의해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아 그것을 다시 국가 차원에서 비합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마초는 가능합니다. 최소한 소비량이라도 줄이고 싶은 게 현재 세계적인 추세며 대마초를 합법화할 시 이제 WHO 기준에서 대마초보다 비위협적인 마약류들도 국내에서 모두 합법화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처럼 외국인들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으세요? 사실 지금의 이런 논의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마초가 담배 수준으로 대중화되어서 국가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야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로 대마초 흡연율이 상당히 낮은 한국에서 이런 식의 논의를 진행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남미, 미국, 캐나다 등 대마초가 담배만큼이나 공공연하게 오락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국가에서만 합법화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제어가 어려운 상황, 국가 외에는 합법화해서 대마초 사용자를 굳이 폭발적으로 늘려줄 이유가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마초 흡연율이 높은 국가에서 사는 것보다 대마초 흡연율이 낮은 국가에서 사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마음이 좀 놓이지 않을까요? 사실 담배와 술도 해악이 존재해서 금주, 금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왜 대마까지도 합법화를 해서 사회에 널리 퍼뜨려야 하는가?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굳이 가정을 넣어서 술과 담배보다 대마초가 먼저 인류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고 담배가 뒤늦게 나와서 이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류 규제가 시작되었다면 아마 거꾸로 담배도 불법으로 규정이 되면 또 이러겠죠. 담배 흡연자들은 왜 대마초는 피워도 되는데 이거 불법 아닌데 왜 담배는 규제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세수 효과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마 흡연율이 낮은 상태에서 세수 효과는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충분히 거두어질 수 있다면은 미국이나 이미 합법화된 국가에서처럼 대마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 비용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마초는 이대로 그냥 불법으로 놔둬야지 새롭게 합법화하여 추가적인 사회의 문제를 긁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를 잃지 않고 외양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